행복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이곳은 비평준화 고교 한 곳을 제외하면 이 지역에서 대입 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다. 2006년도에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게 중요해. 자, 청약을 철회했다고 야, 너 손해배상금 물어라. 이런 식으로 내용 써서 내용 중에 오픈은 내용 이런 거 써. 이들은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단지 잠이 모자랄 뿐이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프린트 67쪽을 보면 거기 5번 내용 증명의 효력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6번 친구 글 읽어주세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가고 싶어요. 왜 다들 웃어요? 못 가요. 뭐라고? 못 가요 지금. 진짜? 이화여대 대학을 가려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자는 시간 빼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안 가면요.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대학은 꼭 나와야 돼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인서울 하고 싶다. 이 중에서 나는 솔직히 인서울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잔인한 질문인가? 영준이의 성적은 반에서 5등 내외.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을 가기엔 아직 불안하다. 집에 가? 아니요, 학원 가야 돼요. 지금 거의 다 이제 끝나고 학원 가요. 공부에 찌들었던 아이들이 제작진의 카메라를 보고 모처럼 신이 났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율학습이 끝나는 대로 곧장 학원으로 간다. 숙제를 안 하는데 이거 혼내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다 진짜 어려서 못 풀었어요. 수열의 합을 제가 못 구해갖고요. 수열의 합을 왜 못 구하니? 이건 시그마로 구하는 거잖아. 시그마로 K는 1부터 N까지 2K-1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었고 기억이 안 나. 공식이었죠. 공식. 이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 다시 표현하잖아. 그럼 자연호 같은 다른 과목은 거의 1등급. LN은 대문제로 써. 수학이 가장 약한데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다.
혜승이는 답 체크해보자. 반의 상위권은 1, 2, 3등 그 정도 애들은 뭐 인서울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런 데는 저희 학교에서도 막 몇 명밖에 못 보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 그런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제가 포기하면 가족들도 힘들어질 거고 앞으로 제가 살면서도 힘들어질 거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대학 나왔냐에 따라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그 대학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니까 하기 싫어도 그거 생각하면서 해야죠. 수능 17일 전 한빈이가 수업 후 향하는 곳은 당구장이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아빠도 저 성적 이제 알거든요. 뭐라죠? 그냥 너 성적 보니까 잘 들라고. 모의고사? 1, 2, 3학년 전 다. 아, 끝났어? 응. 이젠 엄마 아빠도 한빈이에게 손을 놓은 상태다. 엄마가 차려놓은 간식이나 밥을 먹고 컴퓨터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고3 한빈이의 방과 후 생활이다. 한빈이는 여동생이 하나, 유복한 집에서 귀염을 받고 자랐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한빈이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 전 과목 학원에 다녔고 1년간 미국 연수도 갔다 왔다. 중1 때 성적은 반에서 5등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은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너무 시간 낭비 같다고 전 과목 다 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때 EBS 동영상 강의 보면서 해봐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네, 확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떨어진 후 다시 학원에 등록했지만 성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공부는 점점 관심 밖으로 멀어졌고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로 고3이 됐다. 지금은 유일하게 좀 하는 영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입시와는 상관없는 영어 학원 하나만 다닌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이 더해져서 고2 때는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영어 공인 시험을 보고 한 몇 주 뒤였는데 그날이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지금 영어밖에 하는 거 없는데 점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저의 잘못도 많지만
워낙 이 나라가 막 경쟁 구도 같은 것도 엄청 심하고 다 막 학원 보내고 이러니까 찾아보려고 했던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빈이만 입시 경쟁에서 낙오된 것은 아니다. 2009년 고등학교에서만 34,450명의 학생이 학업을 포기했고 202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의 경쟁은 일찍부터 시작된다. Lastly, I want my vision goes larger and bigger, so that I can understand the dimension which we most at least like to see, and think that also is a work of art. So, I would like to be able to know that not only painting. 그래서 작가가 뭐 했대요? 5시 20분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 목표로? 대학교. 대학교 어디? 스카이대. 지금은 8시 40분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저쪽에 문제집을 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는 과자를 드시고 계십니다. 저쪽에는 도시락을 챙겨오신 이혜지 학생이 밥을 먹고 있고요. 쉬는 시간이 대략 20분 동안 교실에서 먹고 있습니다. 지은아 아주 맛깔스럽게 먹어요.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맛있는 TV입니다. 이미 6년 뒤를 예상한 경쟁은 시작됐다.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경쟁이 되게 심한데요. 그러니까 서로 티 안 내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고 이러는 거.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안 받아 잘? 공부를 풀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경쟁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There was no no improvement. 이곳 우수반 아이들은 영어 뉴스를 거의 알아듣는다. 영작 실력도 대학생 수준 이상이다. One of those convicted is the grandson of a Holocaust survivor. Okay, Sylvia, can you give us the first question, please? And weapons. 지연이는 반에서 3등 내외를 차지하는 우수한 학생이다. Which city? It happened. Where did it happen? Yes. It was on news.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영어와 수학 학원에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한다. 지연이에겐 구체적 목표가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후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해서는 떨어질 거야. 맞아, 가능성이 더 높은. 떨어질 게 뻔해요. 얼마나 워낙 경쟁이 잘하는 치열한 애들이 세상인데. 맞아, 너무 많으니까. 저희 학교는요, 그 문제를 막 주요 과목은요, 한 문제 틀리면 200등 떨어져요, 등수가. 가끔은 막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살고 싶어요. 힘들 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지연이는 이 생활을 버텨내고 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학교와 학원은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준다. 적어도 뭐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는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줘요. 이런 대학을 가서 나름대로 요연봉을 받고
그냥 서울에서는 요 정도 지역에서 너네들은 요 정도 형편으로 쭉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은 그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성공이라는 게 곧 행복이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곧 행복인데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날을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었는가. 한국 어머니들에게 수능일은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날일 것이다. 그러나 승자의 길은 너무 좁고 멀다. (2011년) 수능 응시생은 모두 71만 2,227명. 상위 20개 대학의 입학 정원 5만 2,446명. 전체 수능 응시자의 7.4%만이 합격 가능하다. 서울대, 연고대 정원은 모두 1,248명. 전체 수능 응시자의 1.4%만이 합격할 수 있다.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또 대부분 상위권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패배자, 즉 루저가 된다. 염유식 교수는 초중고 학생 5,427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6가지 영역에서 국제 비교했다. 특히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등을 합산한 행복 측정 지수인 주관적 행복도를 비교 지표 중 하나로 사용했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관적인 행복도, 즉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에 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른 OECD 국가 비교해보면 취침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80% 이상, 90% 가까이가 모두 다 입시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기 삶의 만족도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70점을 기록하다가 점점 하락, 고3 때는 40점을 밑돌았다. 입시 스트레스는 당사자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퍼진다. 학부모들은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한다. 엄마들이 소위 빽빽이 돌린다고 하잖아요. 영어, 국어, 수학 안 하는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때문에 그런지 애들이 여유가 없어요. 막 이렇게 뺑뺑 도는 시스템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도 발로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 손 없니? 그러면은 아 어때요? 이래요. 그러니까 가책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다 그런 행동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애들이 안 돼요. 아이의 시험 기간이면 엄마들의 모든 사교 생활은 올스탑되고 심지어는 밥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무슨 의 김밥이라는 거기는 시험 때 전화를 하면 1시간 반씩 웨이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밥도 하지 않겠다. 내 공부만 보겠다. 위에까지 첫째까지는 남들 하니까 다시 따라갔지만 정말 힘들어요. 지금 100명 중에 3% 안에 들어야 간신히 움직이는데 나머지 97% 이렇게 몰아넣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들은 행복해요. 애들 그렇게 키울 때. 너무 불행하죠. 완전히 공부 기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돌고 애도 돈 상태예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약 12년은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마치 전쟁을 치른 듯한 세월이 된다. 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크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투하된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을 졸업한 이 취업준비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사교육비를 뽑아보았다. 고등학교 때는 전혀 과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교육비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했다.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평균 양육비는 2억 6,204만 4천 원이다. 2010년 대기업 경쟁률은 약 57대 1. 감사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임원까지 승진하는 비율은 0.96%에 불과하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왜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 심한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동일화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 또 굉장히 동일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직업이 좋은 직업인지도 일렬로 쭉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모든 것이 동일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점수를 더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시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과는 법대와 의대다. 경쟁의 최고점에 선 승리자들. 그들은 행복할까? 뭐라고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혁준 교수의 일과는 아침 7시에 시작한다. 빈틈없이 들어선 하루 스케줄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바쁜 동료들 때문에 다른 시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꺼이 동의를 했지만은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식도감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 미국. 조기 위함으로 나왔습니다. 들어주죠. 이게 갤리 프로프야. 로서스 프로프. 제가 전공의 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세 끼를 다 굶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저녁도 건너뛰고 수술을 마치고 나면 8시. 환자 가족들에게 수술 경과까지 설명하고 나면 강철처럼 보였던 그에게도 피로가 몰려든다. 본인이 어느 정도 바쁜 것 같으세요? 주중에 일이 많이 밀렸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일요일에도 나오고 보내시고 때로는 밑에 이메일 체크할 시간조차도 보내고, 부족하다. 팬분들도 보내고. 뭐 100%의 의사지망생들이 100% 행복하다 절대 아니겠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그만둔다든지 그만두고 어느 잠덕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과에도 있고 뭐 다른 과에도 있고 뭐 어느 병원이나 있죠. 확실히 의사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저같이 외과 분야의 의사들은 할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규지연아 안녕. 들어가. 잘 지냈어? 지연이도?
진규 오늘 어디 몇 갔어? 시에? 10시다 10시. 아빠가 왜 이 시간에 오냐? 그치? 진짜 일찍 왔지? 진짜 일찍 왔지. 오늘 아빠 몇 시에 와요? 모르지 너는. 진규 잘 때 와요. 그치? 응. 그리고 진규 잘 때 나가요. 6일 근무잖아요. 그 중에 3일을 중간에 새벽에 콜 받고 나갔어요. 신혼 첫 주에.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살까. 그래서 와이프가 거의 뭐 기절하면서 야 난 결혼 잘못했다 막 제가 농담 삼아 여기가 무슨 여관이냐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간다고 뭐. 자자.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 잘 자요. 잘 자요. 그는 외과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다. 엄마랑 잘까? 그래서 사생활이 제한된 이런 삶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그럴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다는 의사는 약 56%.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170개 직업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자기 적성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인 거고 옛날같이 이렇게 고수익이 보장되지는 않고 수련 기간이 뭐 10년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고 뭐 항상 쫓기는 삶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주 5일 근무 안 하는 유일한 직장이 중에 하나가 병원이죠. 경쟁에서 이긴 의사조차 행복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 우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거리 설문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서울 광화문과 신촌에서 무작위로 실시됐고 모두 336명이 응답했다. 왜 물어봐주세요? 왜? 뭘 물어봐요? 그렇게 썩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취직하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조사 결과 약 53%가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7%는 그저 그렇거나 불만이라고 답했다. Such that if you are living in a highly religious country, it's good to be religious. You're happier. But if you live in a non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는 월드폴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150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 그는 한국학자와 공동으로 약 3,500명의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의 표현을 빌면 한국은 충격적으로 낮은 행복 점수를 기록했다. 행복하다, 즐겁다 등의 긍정적 감정 점수에서 외롭다, 우울하다 등의 부정적 점수를 뺀 어펙트 밸런스라는 행복 지표에서 한국은 소득 상위 4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I think there's actually several factor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relatively low scores in South Korea. One of those is that people want money so much that some people sacrifice social relationships. They think money is more important than love. They think money is more important than caring about other people. Another thing that happens in Korea is people are very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them. So they're always competing. 대구에 사는 송 씨는 음식점 사장이다. 검소한 그는 중형차를 타다 작년 경차로 바꿨다. 그런데 경차를 타기 시작한 이후로 불편함이 생겼다.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차를 탄 이후로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제가 끼어들려고 하면은 잘 안 비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제가 예전에 중형차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조금 사람을 쉽게 본다고 해야 되나? 결국 그는 1년 동안 타던 경차를 바꾸기로 했다. 경차가 불편하진 않지만 경차가 자신을 능력 없는 남자로 만드는 듯한 시선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선과 체면을 돈과 바꿔야 할 순간 그는 다시 고민한다. 경차가 지금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 인식 때문에 제가 있는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좀 과연 이게 남들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 정해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한 건지 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한국의 경차 비율은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 차는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됐다. 우리는 얼마만큼 좋은 차를 사야 만족할까? 자동차 회사들은 매년 새롭고 더 비싼 차를 내놓는다. 언제 어디서나 내 차보다 좋은 차는 존재한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바로 옆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난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의는 타인입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발전의 속도도 대단히 빠르고 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좁은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나는 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대학생인 이미소 씨는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 학교 안에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몸무게를 재고 스스로 그 몸무게에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과 외국 대학생들의 몸무게를 재보면 한국 학생들은 보통 이하, 과체중에 가까운 외국 학생들보다 더 날씬했다. 평균이 1.95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저체중인 애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평균에도 좀 덜 미치는 건데 저희가 질문 중에 자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 여자애들이 현저하게 엄청 제일 낮아요. 한국 대학생들은 외국 대학생들보다 더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았다. 왜 그럴까? 우리에겐 분명하고 정형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좀 놀랬던 게 저희가 자기의 이상적인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는데 한국 애들은 정말 그거를 딱딱 다 갖고 있어요. 남자애들은 거의 키 180 이상이고 여자애들은 40 몇 킬로나 50 킬로 이 정도로. 근데 외국 학생들이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나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던가 그런 이상적인 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답이 정말 의외로 70명 중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딱 자기들이 생각하고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형화된 딱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외모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거에서. 우리에겐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모두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부 달려가는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만성적인 박탈감, 공허감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만족을 못하고 어떤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은 흥미롭게 변화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반 이상의 아이들이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고3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된다. 돈은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가 됐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을 만났다. 저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국에 돈이 없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그렇게는 못 살죠. 그러니까 그런 결혼은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뭐 20대 초반 때나 꿈꾸던 결혼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늘 사랑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생각에는 뭐 둘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후자겠죠. 물론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도 다 있고 재력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물질적 부, 즉 돈에 집착할까? 물질적 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국제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일본, 짐바브웨 사람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제작진이 산학협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돈을 어느 선 이상 벌면 더 이상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부와 행복의 연구에서도 돈은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돈 때문에 다른 가치들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But it doesn't continue to make you happy. As you get more and more luxury goods, there's only a teeny effect on making you happier. And I'm not saying that material goods and being rich are a bad thing. I think that they do help. The only problem is if you sacrifice the other things to get material wealth. But if you say, I'm going to make money and therefore I'm going to work at night, I'm going to work on the weekend, I'm going to ignore my family, all I'm going to do is make money, then that's what the problem is. It's not that making money is a bad thing.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경기도 신도시에 마주보는 두 건물에는 치과가 모두 7개나 있다. 극심한 경쟁 속에 사는 우리는 돈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대부분 불안하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이해시키고 일단 한번 체크. 그는 신도시의 비교적 큰 규모의 치과병원을 1년 반 전에 개원했다. 부유 화이팅! 병원은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그는 하루 평균 3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불안하다. 불안함은 있습니다. 저 또한 개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한 오래 개업하신 선배님들을 봐도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불안하시다고 이렇게 표현들 하시죠. 이 병원은 추가로 일주일에 2번 야간 진료를 한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인 셈이다. 입시 경쟁에서 이긴 의사이며 병원의 원장이지만 그는 하루 30명 이상 환자를 보고 목이 쉰 상태에서도 매일 밤 병원의 경영 상태까지 챙긴다. 지금 더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더 자그마한 치과에 있었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는 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커지고 매출도 많아졌고 주변에서 봤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 됐는데 내가 과연 그로 인해서 행복하냐, 무조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 혼자 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자.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료 의사들과 모임을 갖는다. 아까는 완전 아까는 목이 잠기시고 목이 뚫렸어. 아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가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는 아니고 저쪽 길 건너. 가까운 편이죠. 걸어서 다닐 수 5분 있으니까. 정도 되니까. 아, 그래요? 걸어서 5분 정도.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 거기도 뭐 앞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 뭐. 그죠. 뭐 1차적인 고민이 이제 해결되니까 병원이 돌아간다면 뭐 또 나의 어떤 삶의 목표가 이거였나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일주일에 주말 말고는 뭐 일찍 들어가는 날이 좀 적을죠. 며칠 전에도 좀 싸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화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국의 경우 53%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93%였다. 덴마크는 세계 각국의 행복도 조사에서 언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는 어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코펜하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즐기고 있다. 덴마크의 모든 초등학교는 12시에 수업이 끝나면 5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 수업은 놀이 위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며 방과 후 수업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놀며 그들을 보살핀다. 덴마크의 모든 초등학교는 시험과 등수가 없다. Hvordan du har det. Vi ranker ikke børnene. Vi synes jo ikke, børnene skal føle sig dårligere eller mindre anerkendte, fordi de måske ikke har så mange evner, eller de måske er stærkere i de ikke-boglige fag osv. Så vi er jo meget... 초등학교 9학년 때 딱 한 번 상대 평가를 내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나눈다. 약 40%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이들은 나중이라도 대학에 갈 기회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에 나가 바로 쓸 수 있는 현장 기술을 가르쳐준다. 아이들은 전혀 주눅 들어 있지 않다. 이들에게 공부는 여러 가지 재능 중 하나일 뿐이다. 덴마크에서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의식이 없다. 또 남의 직업과 자신의 직업을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해봤자 내가 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For mit vedkommende er det lige meget med, hvad andre tjener. Jeg tænker ikke på, hvad jeg selv kommer til at tjene, og jeg laver noget, jeg har lyst til. Altså, er der så nogen, der tjener mere, det er jo så bare godt for dem, jo.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과 수업은 계속된다.
벽돌을 어느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지 등등의 실제 쓸 수 있는 응용 수학 같은 것들을 배운다. 여기서도 뒤늦게 공부에 흥미를 느낀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They become constructors, building constructors. They can do that, or they can go to work. Some prefer to work. Some just want to have more practice, and they can go for higher education easily. If they go to university, they can get higher salary, but it takes more time because you spend 3 or 4 years more. So, but this one they can go now and begin to earn immediately. 매스 헨슨은 직업학교 졸업 후 줄곧 벽돌공으로 살고 있다. 그는 단순 벽돌 쌓기 작업부터 오래된 벽의 교체 작업까지 하는 숙련 벽돌공이다. 그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If you don't have a guy like me, you will be living in houses with no roof or with no walls, and I mean, nobody wants to do that. So, from my point of view, my job is equally important as somebody is, you know, a bank manager or anything like that. 헨슨의 집은 코펜하겐 외곽의 평범한 주택이다. 벽돌공인 그는 1년에 걸쳐 이 집을 손수 지었다. 여기서 그는 아내와 새 아이와 함께 산다. Du er med på filmen til, om du skulle komme igen på mandag. Ja, nej, jeg tager det. Og hvad tænker du at fortsætte? Ja. Hvad mangler du? 데마크인들에게 집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강력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그는 1년에 최소 5주의 유급 휴가를 가지며 주당 37시간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Income, monthly income. 30,000 kroner. How much do you pay in tax? Roughly around 15,000 kroner a month. 15, so it's half. Yeah. 50%. Yeah. But I think I get something for all the money I paid. But I think I could get even more.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그와 아내는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소득의 약 절반을 연금으로 받는다. 또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온 가족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는 무상 교육이다. 모든 아이들은 취직해 스스로 돈을 벌 때까지는 월 2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최소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된 상태에서 헨슨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이다. For me, as long as I can do the things I want to do within limits, I don't have to have a lot of money. So it's not that money is not important. Everybody wants to earn a lot of money, but when you look at it, your kids, your wife, all the other things are more important to me than just to earn some money. 의사인 피터는 헨슨보다는 좀 더 넓은 집에 산다. 그의 아내 역시 의사다. 덴마크 역시 교육을 더 받으면 수입도 높다. 하지만 누진세가 있다. 소득 약 6천만 원 이상은 소득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이들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사회적 금기다. Another thing is also I thought was funny was because one of the first questions you had was kind of how much do you earn? And I think that's very typical for Danish society. Is that actually something that you never discuss? Nobody really discuss what they earn. Whether you have a low income or a high income,
doesn't make such a big difference at the end of the day, because you have the safety and the government covers your health insurance, your education, you know, and supporting you when you get kids into kindergarten for very low price and so forth. Make your life, plan your life the way you want. You know, the freedom to do almost what we like is a big, I think that makes us happy, doesn't it? Yeah, I think the freedom to be able to use your talent. To use your talent and to be able to do things that you are good at. And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공의 길을 선택한 이 소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녀의 경쟁 상대는 목공으로 먹고 살 기술을 익혀야 하는 그녀 자신이다.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의 여부는 부모의 의서가 아니라 아이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초등학교 9학년, 즉 우리의 중3을 마치면 본인에 의해 결정된다. I didn't. I chose geography because I thought geography was interesting, but my parents weren't any pressure from them. I think it had been okay if I had stopped my education there and just taken a job or something, if that made me happier. 덴마크의 행복 전문가는 왜 덴마크의 행복 지수가 늘 세계 최고라고 생각할까? One is that the expectations among Danes are fairly low, and if you have low expectations, it's easier to become satisfied. Danes trust their government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to a very high degree. So the social bonds in Denmark are very strong. We have many voluntary associations. Parents and children meet very often in the families. Even when you have moved away from home, you will have strong social ties to your family. If they are strongly related to other people, they will feel happy. Then we asked people whether they wanted to have special schools for very clever children. Nobody wanted that. It maintains a feeling of high levels of equality, but it also means that if you are a very highly qualified person, you may have to stick to the rules of the community. 덴마크는 평등을 모토로 한 강력한 세금 정책 아래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좋아하는 것을 일찍 발견해서 그걸 하며 살아가는 사회다. 이들은 덜 경쟁적이어서 덜 발전적이며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뒤처질 가능성을 안 보인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고 개개인의 행복도는 비교가 안 되게 높다. 덴마크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신뢰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며 낯선 사람도 신뢰한다. 흥겹게 춤추던 이 커플은 알고 보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정형화돼 있다. 한정된 목표를 두고 끝없이 남과 비교를 하며 극심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한다. 결국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루저, 패배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질 없으면 인생의 루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그 대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경쟁 체제를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Make sure that people have good family and friends. They don't give up family and friends to make a lot of money. And we make sure that people can trust each other, that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is low and so forth. So this is a big challenge for the future in this country. 중1짜리 아이, 남자아이인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에서 학원 이렇게 안 보내도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가면 어떡하냐고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신랑하고 정말 얘 대학 안 보내도 그만이다. 얘를 인간성 버려가면서까지 돌리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근데 그렇게 한 발 물러나도 우리 이제 굶어 죽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가.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기준이 좀 더 다양해진다면, 남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불안하지 않다면, 경쟁과 돈 버는 데 바치는 시간을 나와 가족의 즐거움에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